지금의 현재 내용 자체에 대한 하락에 대한 시작일까요? 지금? 아직은 아니죠. 부분적인 단발 반등 자체는 더 보여줘도 사실상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횡보나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바라본다 해석으로 좀 비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8월달은 조금 숨고르기를 가져가도 되고요. 추가적인 하락을 더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이상하진 않아요. 본 게임은 사실상 우리가 9월 이후서부터의 시장 해석인데 지금 앞에서의 지금 현재 데이터나 내용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9월달부터 그리고 나머지 10월, 12월 연말 랠리라든지 산타 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를 기대를 하고 내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감 이런 여러가지 내용 자체가 받쳐주면서 상승장에 대한 연속점을 계속 또다시 고점을 그리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냐 라고 했을 때 적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비빌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금리 인하 시기 시작 시점과 더불어서 앞에서 데이터들을 보시면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더불어 가는 시작 지점 놓여진다라고 하면 횡보 또는 하락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횡보 장세를 좀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급락을 피하면서 만약에 뭐 18,000에서 24,000짜리 값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쇼크 때 이후서부터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를 가져가면서 정말로 이때는 돈을 풀면서 시장을 살려냈었던 내용 자체였어. 이때 당시에 최고점이 18,000이에요. 그래서 21,000과 18,000 사이에서 비빈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버텨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비비는 것까지도 인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금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해석을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전처럼 이렇게 강한 상승을 다시금 해석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지속적인 상승을 더 크게 24,000, 5,000, 6,000을 넘어가는 이런 상승장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게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9월 이후서부터는 사실상 내용 자체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진 못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으로의 지금 현재 상승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보셔야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기대감이니까 막상 실제를 까봤을 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보여주는 내용 자체로 까봤을 때는 사실상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15,000까지 깨진다라고 하면 이미 하락장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거기서부터는 사실 큰 반등이나 내용 해석 자체도 나와줄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락장에 대한 내용 자체를 분명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야. 혹은 횡보장세 혹은 하락장세에서 우리가 대응을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막연한 매수 홀딩, 주식 종목 홀딩 이런 거는 사실상 시장에서 정답은 될 수는 없어요.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렇죠? 눌림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면서 바닥자리가 박스권이라든지 이런 내용 자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바닥에서 매수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수 대행 자리값을 이런 식으로 타이밍이 왔을 때 가져간다던가 혹은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매도도 같이 보면서 시장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건가 아니면 어제자 애초에 첫 교육 때부터 이제 좀 설명드렸었던 해지 수단으로 내가 완전히 지금의 현재 리스크 자체를 피해갈 것인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을 해서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죠. 이제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뒤서부터 만약에 진짜 폭락장이 연출이 됐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부터 해서 이제 8월은 여차여차 이런 구간대 넘기는데 진짜 9월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해서 만약에 11,000대까지 만약에 다이빙을 해요. 이전 저점 레벨 때까지 떨어져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지금 설명드렸었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적어도 이 방법대로 내가 좀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식만 대응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성공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 기다리면 오겠지 한다라고 하면 이 폭락장 맞으면요 살아남는 주식이 없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특정 테마 종목들은 이때 당시에 이제 날뛰면서 어마무시한 상승을 또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종목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대중적인 종목들 기준으로 대형 종목들, 대형주, 빅테크주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큰 하락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나는 계속적으로 장기 투자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내 평단가가 여기에요. 그러고 나서 얘가 비비다가 반등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기가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5년 10년이 수익이 아니고 본절 자리값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낙폭 그러니까 지금은 강한 상승과 하락은 사실상 좀 배제할 필요는 있어요. 현재 시장에서는 사실 9월 10월까지는 이 구간대의 횡보 내용 자체가 확률이 가장 높은 거고 강한 방향성을
상승장으로 찔러줄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상승은 저는 좀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줄 수는 있는데 제로에 대한 내용 자체는 아니지만 확률로 본다라고 하면 얘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 그 다음에 상승이에요. 우리는 관점 자체가 횡보, 하락, 상승으로 판단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의 현재 결과값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지금 좀 하락이다 내용 자체는 아니지만 또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또 하나 존재를 하죠. 시장에서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샤메 법칙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일단 샤미라는 사람이 일단은 좀 개발한 내용이에요. 샤메 법칙이란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샤미 개발한 경기 침체 판단 인디케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샤메 법칙에 따르면 그러니까 미국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이 최근 12개월 실업률 최저점보다 0.5% 이상 높으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지금은 가장 무서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기 침체예요. 자, 경기 침체는 결국에는 악순환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팔린다. 기업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매출적인 측면이 안 좋아져. 결국에는 이 부분 자체가 나중에는 줄일 거 다 줄이다가 인원 감축으로 넘어갈 거고 이 사람들의 소비력이 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또다시 실적 자체나 내용 자체가 떨어지고 그러면 계속 줄일 거 줄이면서 어떻게든 버티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가져가는데 이거는 악순환에 대한 내용인 거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번에 올렸었던 내용 시장 자체는 우리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21,000 부근대까지 이렇게까지 끌어올렸었던 내용 중에는 사실상 뭐가 지금 놓여져 있죠? AI가 놓여져 있는데 이거는 닷컴 버블이랑 달라. 이번에 AI 버블은 사실상 닷컴 때랑은 다르다. 닷컴 때는 실체나 내용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닷컴만 붙인다라고 하면 와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사실상 좋아 보여 하면서 계속적으로 상한가를 랠리를 가져가면서 말도 안 되는 주식에 펌핑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업을 까봤을 때는 뭐 사실 캐시카우라든지 실질적인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완전 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와서 AI에 대한 내용 자체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본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러한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큰 수혜를 봤었던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막대한 금액을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AI는 절대 버블이 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버블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은 좀 바라보시는데 단발적인 여기에 대한 과열 자체도 사실상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AI에 대한 투자가 됐어요. 이만한 막대한 기업들마다 몇 조씩 막 지금 투자를 했대요. 그러면 투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나중에는 만들어야 되겠죠. 장기적인 수익 플랜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에는 어떠한 상품에 녹아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독 시스템들이 이제 좀 많이 생겼죠. 여러 가지로 구독 시스템이 많이 생겼고 그런 부분들이 OTT서부터 발전을 하면서 사실상 뭐 쿠팡에서 월결제, 월회비 뭐 이런 부분들로 일단 좀 많이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비용이나 내용 자체가 월에 사실상 부담스러울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 AI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실제 삶에서 부분적으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아무 어떻게 보면 충격 없이 침체가 없이 넘어가면서 정말 해피엔딩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데 물가도 떨어지면서 사실상 실업률도 안 떨어지고 그냥 해피엔딩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상상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AI가 넘어왔을 때 충격을 없이 가치 흡수를 하면서 계속 윈인으로 상승장을 계속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당장에 의식주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AI라는 거는 나한테 도움을 줄 수는 있어. 근데 내 의식주에서의 중요도가 사실상 있는 내용은 아니죠. 보조로 있으면 굉장히 편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율주행이라든지 나 대신 어떠한 일을 해준다든지 뭐 그러한 시스템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정도는 아닌 거죠, 여러분들.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는 내가 정말 지금 당장에 월세 낼 돈, 내가 지금 사 먹을 돈 이런 부분들까지도 걱정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는 먹고 사는 문제, 정말로 이런 부분들로 다가올 수 있는데 정말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하면 지금의 현재 그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유토피아적인 상상을 하면서 상승장을 계속 이끌 수 있다라는 건데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면요, 이게 찾아온다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180도. AI고 뭐고 니네가 뭐 지금 빅테크들이 니네가 투자를 했, 뭐 내가 투자를 했냐, 뭐가 됐든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기 힘들 정도로 지금 경기 침체가 나와줬을 때는 얘네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올렸었던 그러한 시장 자체가 투자나 직접적인 수익 모델이나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 3년 4년 후에 우리 미래를 봤었을 때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받쳐준다라는 거죠. 아니 그것도 박자가 맞아야 돼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좋은 물건을 내놨어요 여러분들. 혁신이라고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있어야죠. 너무 앞서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불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대다수의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의 모델 자체는 사실상 장기로 끌고 갔었을 땐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또 바라볼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좀 많이 활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프레드에서 이제 나와져 있는 데이터인데 프레드는 뭐 연준에서 일단은 공식적으로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나 내용들 바라볼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드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서는 여기서 좀 많이 사용을 했었던 거는 지역은행 사태에서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자체 얼만큼 지역은행들이 계속적으로 돈을 빌렸었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이 표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좀 설명드렸었지만 샤메 법칙에 대한 내용 자체는 내용 자체는 이해가 된다. 미국 실업률 3개월 이동평균이 최근 12개월 실업률 최저점보다 0.5% 높으면 경기 침체에 진입했네 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내가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샤메 법칙, 리세션, 경기 침체 인디케이터를 보여주는 거고요. 최근 데이터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0.5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0.5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5월달 데이터로 본다라고 하면 0.37이었어요. 지금의 현재 와서 가장 최근 데이터는 0.4 수치를 넘어서 0.5 부근대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추세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일일이 계산을 안 해도 그리고 만약에 0.5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뉴스에서 샤메 법칙으로 도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왔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또 뉴스가 도배가 될 텐데 사실상 우리는 진짜 이제는 뭐 금리 인하를 가져간다는 건 사실상 좀 당연한 결과긴 해요. 고금리를 유지했었던 것도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었었고 이대로 계속 두는 것 자체도 사실상 문제는 있긴 해서 금리 인하는 어쨌든 언젠가 됐든 보여줘야 되는 건데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해서 와 지금부터 상승장 폭등장 다시금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리세션에 대한 내용 자체 크게 다가올 것이고 다시금 폭락장에 대한 시그널이나 내용 자체가 이렇게 크게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발적인 지금의 달콤한 상승 자체는 여러분들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큰 하락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육 내용 자체는 이렇게 지금 일단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도 일단은 좀 이러한 교육 내용으로 일단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육적 분석에 대한 내용 기초부터 심화 2주 동안 그리고 모투 대회 내용 자체로 일단 좀 가져가면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내용 여기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